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부동산 폭락의 끝, 2월, 3월, 4월 이후 부동산 반등? 네, 맞습니다. 과연 이 부동산 폭락의 끝은 과연 언제쯤입니까?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? 예, 또한 이 부동산 폭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?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등할 시기가 됐다. 즉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 시장처럼 폭락은 어느 정도 반등 시기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. 따라서 부동산 시장 또한 언젠가는 한번 반등할 시기가 온다. 따라서 그 언젠가 한 번이 구정 끝난 다음에 2월, 3월, 4월 달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과연 구정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까요?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겠죠. 뭐 구정이 지나면 또 추석이 지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왔다.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럴 거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. 저 또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.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가진다면 오히려 추석 되기 전에 매수를 하라.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또 뭐 칼럼이 됐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많은 강의들을 해드렸죠. 실제적으로 상승도 했었죠. 그러면 이렇게 구정날, 구정 이후 또 추석 이후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냐? 그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친척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? 친척분들이 다 모이다 보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의 부동산 어떠니? 또,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부동산 어떠니?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. 이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추석 이후, 구정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급락 후에는 한 번쯤 반등을 한다. 뭐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이론하고 뭐 똑같은 이론이지 않습니까? 너무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반등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. 또 헬로시티 전세도 이제는 반등 기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심한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특정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거나 또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이 너무 하락할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한번 때리게끔 이렇게 뭐 부탁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하락 장세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. 반등할 때는 못 산다. 왜?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.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매수세가 없을 때 사는 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. 따라서 이 구정 이후가 가장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. 물론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.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바닥일 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에서 파는 그거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.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좀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하죠. 근데 요쯤 돼서 무릎이겠지 아니면 요쯤 돼서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이 무릎이 아니고 바닥이 바닥이 아닌 경우 즉 땅을 파고 더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돈이 묶여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이 아닌 이상 이게 바닥이네 이게 뭐 무릎이니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은 못할 것 같아요. 즉 쉽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바닥이 진바닥인지 아니면 진짜 바닥이 아닌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다 지나간 뒤에 내가 그랬지 이거 바닥이라고 내가 사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다들.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도 아니고 부동산 폭락론자도 아니에요. 저는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. 즉 부동산이라는 게 때가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이라는 게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영원한 상승은 없고요. 영원한 하락이 없어요.
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가 없는 게임이에요. 다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를 하고 나올 때 나오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죠.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간다. 반대로 하게 되면 돈 벌기가 어렵죠. 돈이 이제 손실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지금이 구정 이후 반등할 가능성은 뭐 그다지 높지가 않다.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. 먼저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.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, 양도세, 보유세, 대출 규제,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있죠.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불안 기미가 있어요. 즉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마이너스 23.3%, 석유화학 수출이 마이너스 5.3%, 대중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19.1%가 하락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인상하고 있죠.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 해가지고 뭐 기준금리가 뭐 올라가네 이런 얘기 아니고요. 은행에서 계속 이 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경우 이렇게 아시죠. 또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경우 요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한국은행에서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. 그러면 실제로 동결됐다 해가지고 우리 금리가 뭐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신 분들,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증가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시장을 우리는 매수자 우회 시장이라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 매수자 우회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결정 권한이 매수자한테 있다는 겁니다.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부동산 매수자 우회 시장이라는 거죠. 그러면 구정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?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뭐 부동산 매도자 우회 시장, 즉 가격 결정 권한을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냐? 또 갑자기 구정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냐? 양도소득세를 인하시켜주고 보유세를 인하시켜주냐?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대출 규제를 확 푸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세계 경제라는 게 구정 지난 이후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해.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발전을 해. 왜? 구정 지났기 때문에.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. 그렇지 않나요?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. 이런 와중에 3월 말까지 헬로시티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전세 물량이 또 일시적으로 과잉 공급이 되겠죠. 아마 4월 1일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헬로시티 요 전세 입주는 3월 말쯤이 최고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.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급등을 했죠. 그런데 요번 4월 달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출렁이지 않겠어요? 그리고 6월 달에는 상기 신도시 추가로 나머지 11만 가구를 발표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공급이 증가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? 그 다음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19년 올해 42,936세대가 입주를 합니다. 이 작년도 대비해서 무려 17.32%가 상승이 된 거죠. 헬로시티가 좀 안전될 만한 그 시점 되면 또다시 입주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얘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재미가 없어지겠죠.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?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입주 물량하고 매실 물량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. 2010년도에 입주 물량이 36,026세대, 또 매실 물량이 12,571세대. 여기서 입주하는 물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새롭게 입주하는 물량을 말하는 거고요. 멸실 물량이라는 것은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주택이 없어져 가지고 멸실하는 거 있죠.
이런 게 이제 멸실 물량이라는 거죠. 2010년도로 보면 입주하는 물량이 36,026세대, 멸실 물량이 12,571세대, 그래서 서울 쪽 물량이 23,455세대가 증가됐다는 거고, 2011년도 데이터를 보면 14,297세대가 증가됐다는 거죠. 그런데요, 2015년도 입주 물량이 21,905세대, 멸실 물량이 25,271세대, 그래서 순 감소가 3,366세대라는 거죠.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순 감소가 15,835세대, 2017년도에는 19,594세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. 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약간 느낌이 좀 와닿지가 않나요? 2010년에서 2013년, 14년도까지 서울에 있는 입주 물량이 증가, 즉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는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죠. 그런데 2015년도부터 16년, 17년, 18년도까지 서울에 입주 물량보다는 멸실 물량이 더 많았죠. 그러다 보니까 순 감소가 마이너스 3,366세대에서 최대 19,594세대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지가 않나요? 순수 물량이 증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재미가 없고, 순수 물량이 감소가 되면, 즉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.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순 감소가 발생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. 그 상승한 원인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입주 멸실을 비교해 보니 멸실이 더 많았다. 즉, 순 감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.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43,106세대가 입주인데 멸실될 물량이 37,675세대입니다. 즉, 이제 5,431세대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. 순수하게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.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의 입주 물량과 멸실 물량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붉은색으로 박스,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 2015년부터 16년, 17년, 18년 보면 물량이 감소가 됐을 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등을 했죠.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입주 물량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는 공급이 더 증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이렇게 공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? 구정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? 어때요?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저의 생각은 이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어요. 영원한 승자가 없고 영원한 패자가 없듯이 이 부동산 또한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얘기예요. 오직 하나, 이 부동산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